안녕하세요. 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롭고 많은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얼스포트 인수를 놓고 이제 경쟁을 했었죠. 이 둘이서 피 터지는 싸움이 지속이 되었었는데 마스터카드가 항복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이제 얼스포트를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뭐 인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마스터카드라는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 있는데, 마스터카드가 얼스포트 인수를 포기하는 대신에 그들이 새롭게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은 트랜스페스트라는 회사이고요. 얼마에 이 회사를 인수했는지는 잘 나와있지 않지만은 트랜스페스트 역시 제목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송금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트랜스페스트가 과거의 리플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년 전 트윗인데요. 그만큼 이 회사도 4년 넘게 이제 사업을 해왔다는 것을 최소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의 트윗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와,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암호화폐가 있는데 이 리플사의 새로운 암호화폐는 정말 쓸만해 보인다. 여기서 스마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말 유용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4년 전이었고요. 그 후에 트랜스페스트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날짜를 다시 보니까 4년이 아니고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이었고요. 자, 아무튼 이 5년 동안에 어떠한 이제 발전이 있었는지, 진전이 있었는지는 아직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에서 만약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를 원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뭔가 새로운 기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리플사가 티핑포인트와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티핑포인트에서 리플사에게 고맙다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리플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도와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타오 회장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야마토 투자 컨퍼런스 도쿄 2019라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기타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SBI 그룹은 리플사, R3사 등의 임원을 파견하고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리플사에 직접 외부 이사로 취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한 이날 R3의 코다 플랫폼 기반 글로벌 결제 앱에서 XRP 결제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만들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많은 포부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타오 회장인데, 사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리플사와 R3를 화해시킨 장본인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하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SBI 측에서는 이 거래소 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느 정도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일단은 참을성 있게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새로운 소식 한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알루프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생체 인식 관련 사업,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사업,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제 회사들을 인수하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오늘 트윗을 남기기를, 우리는 그동안 XRP 커뮤니티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다. 또한 우리는 리플사와 XRP 레저에 대해서 최근 쭉 알아보고 있었고, 우리가 근래에 인수한 생체 인식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블록체인으로 옮기려고 생각 중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련된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트윗에 관련된 기사가 벌써 나왔는데, 이 회사에서는 정말로 보안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리플사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생체 인식과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합동 작품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또한 이토로의 CEO가 리플사를 방문을 해서 엑스래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배경에는 이토로가 미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추가적인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는 업홀드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발표하기를 미국 지역,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그 암호화폐 자산이 바로 XRP라고 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비트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업홀드 내에서 비트코인과 XRP가 정말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코인마켓캡에서는 업홀드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양을 볼륨에 추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업홀드도 이제 작은 규모의 그런 거래소는 아닌데
어째서 XRP 관련된 볼륨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몇 번인가 이 맷 해밀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IBM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개발을 꽤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신데, 이분께서는 IBM을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스텔라가 아닌 XRP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인터뷰들, 왜 이분이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분이 XRP를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XRP에 투자를 하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 마우리티우스 호텔스라는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XRP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홍콩에 위치한 QB 거래소가 있는데요. 이 거래소는 2013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온 그런 오래된 거래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전에는 XRP를 상장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XRP 페어들이 상장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코인베이스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에 XRP를 거부했던 곳에서 이제 점점 XRP를 상장하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암호화폐 시간 동안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유럽, 터키 쪽에서 이제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이 안탈라 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로 지불을 할 수 있게끔 암호화폐로 대금을 받는 그런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저는 어제 비트코인만 되는 줄 알았는데 XRP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유럽 쪽에 땅 사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여기를 방문하셔서 XRP로 지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2018년도에 나온 리플사의 프레젠테이션 한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2018년도 5월이라고 날짜가 나오고 있죠. 넘겨보면은 고객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두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좀 안타까운 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쪽에서 좀만 더 너그러웠다면은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도 엑스래핏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점은 좀 안타깝죠. 아무튼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넘어가면은 2018년도 프레젠테이션에 아마존과 우버, 시게이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하나를 더 넘겨보면은 이 세 개의 회사가 나오고 있고 XVI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자, 과연 리플사는 아마존과 우버, 시게이트와 XVR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이렇게 첨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표가 없다라는 거 상당히 이제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은 리플사랑 아무 상관도 없는 회사라면은 굳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그들의 이름을 넣을 이유가 없겠죠. 뭐 일단 이 부분은 제 생각이긴 합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자, 아무튼 이 프레젠테이션이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제 트위터 페이지에 공유를 해놨거든요. 오셔가지고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전체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XRP 커뮤니티를 뒤흔든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밥 웨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XRP 챗 이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을 리플사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크리스 랄슨과 5년 전부터 함께 일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오픈코인 때부터 일을 해왔다라고 해요. 그 후에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했고 지금은 좋아진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자신은 좀 말이 많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게 되죠. 이거 혹시 짜가 아닌가?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을 검색을 해보면은 링크드인에 일단 뜹니다. 밥 웨이 이름 똑같죠? 그리고 더 보시면은 리플사에서 5년 동안 일한 경력이 나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는 정말이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밥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나중에 자신이 찍은 사진도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자, 자신이 본인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농담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리플사에서 준 컬렉션들 보십시오. 티셔츠들을 포함해서 가방에 양말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5년 동안 리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가졌던 직책들에는 이런 직책들이 있습니다. The Original Integration Engineer, 그리고 Designed Ripple Pre-Transaction Messaging System, 이런저런 이렇게 시스템 쪽에서 일을 많이 해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리플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리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이 아는 굉장히 디테일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커뮤니티에 등장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17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굉장히 긴 사람들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고 굉장히 많은 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읽었을 때 제 나름 좀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리플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모니카 롱 기억하시죠? 그 여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플사가 은행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모든 은행계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 사람이 강조한 부분은 이제 모든 은행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리플사와 만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핀테크계에서는 절대로 흔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전부터 리플사의 기술에 대해서 많은 은행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후에는 리플사와 코인베이스와의 일화를 또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지금은 거래소이지만은 처음에는 비트코인과 달러 거래소 그 하나의 페어를 지원을 하면서 또한 지불 회사로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리플사와 경쟁이 붙게 되었고 코인베이스는 이제 비트코인 찬양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리플사 역시 이제 코인베이스와 비슷하게 거래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더 빠른 거래 등으로 코인베이스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코인베이스는 우리가 리플사에게 졌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후부터 이제 리플사를 좀 멀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SBI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밥 같은 경우는 SBI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어쩌면은 이 샌프란시스코 본사보다 SBI가 더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타 과장이 이제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은 알서르 브리토 그리고 데이비 슈월츠와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 경험이 이제 굉장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서르 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일에 쌓인 인물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단서가 하나도 없고 사진이 하나도 없으며 공식 석상에서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의 인물인데 이제 저희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번의 이제 증인이 나왔죠. 그래서 알서르 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나서는 것도 싫어하는 굉장히 이렇게 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확신을 해줬는데 데이비드 슈월츠는 사토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XRP가 받아들여지는 것, 상용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7년 불장 때는 가격이 올라간 것 자체는 이제 본인도 기뻤지만은 그때는 이제 순수한 투기 세력들이 XRP를 구매를 한 것이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구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반면에 지금은 오늘날에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XRP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이 사람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단어들, 사항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리플사 초기 때부터 함께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리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굉장히 비싸겠죠. 그 지분을 가지고 있고 XRP도 아직까지 잘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사람들이 XRP 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은 XRP나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곧 올라갈 것이라고 믿지만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인지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그의 개인적인 희망으로 곧 전고점을 돌파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에게도 이제 종종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XRP 가격이 왜 안 올라가는지. 거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또 가격이 언제 올라갈 것인지를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리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분도 모르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거짓말이 되겠죠. 단기적인 부분에서 차트를 보고 이게 여기까지 저항선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여러분 제 말 믿고 이 코인 타세요. 이 코인 타시면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얼마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 절대로 이제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이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비 이야기하기를 이제 암호화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직관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로 들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능 면에서는 XRP보다 훨씬 더 뒤처지지만은 사람들이 높게 쳐주고 이렇게 많이 몰리니까 가격이 더 비싼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딱 비교를 해봐도 딱 스펙만 보면은 비트코인이 XRP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직관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직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나중에 X커런트는 XRP가 연동되어서 커런트에서 XRP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었는데 꽤 오래전에 이 리플사를 인수하려는 곳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리플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리플사를 인수하려는 곳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리플사가 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XRP의 가격이 아니라 이제 리플사의 고객들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춰지지는 않을까 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봤을 때 리플사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은 딱히 없는 것 같지만은 리플사는 이제 항상 그 퍼드라 그러죠. 그 혹은 또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 관리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리플사의 고객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케어하는 데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리플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중에 다른 업계들에 비해서 뒤처질 것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이죠. 지금 핀테크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나중엔 도태되게 될 것이라고 이제 크리스틴 르갈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게 되는데 지금 현재 리플사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리플사가 이제 스위프트 전 세계 송금량의 몇 프로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XRP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리플사로 입사를 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리플사 내부에서는 XRP 가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꺼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원들 간에 XRP를 가지고 있는 수량의 차이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고요. 그 수량의 차이는 리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일찍 근무를 시작했느냐에 달렸다라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 밥 같은 경우는 XRP를 1원 근방에서 구매를 했었고 지금 현재 최저가가 30센트가 되는데 이제 그 기간이 3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마지막 휴가를 보낸 이후에 이제 그동안에 100배가 오른 것인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밥에게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3년 동안 기다렸는데 100배가 올랐다. 자, 뭐 앞으로도 3년 안에 2년 안에 100배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0배가 오를 수 있다라면 기다릴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아무튼 밥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XRP 가격이 3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자신의 3년 안에 100배가 올랐던 그런 경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충 간추린 부분만 이 정도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XRP 챗에 직접 가셔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엄청 깁니다.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곧 있으면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것에 관련돼서 기사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사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이 사람, 리플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에 차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위에서 이제 앞에서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리플사는 이미 리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모든 자원과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리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워낙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 밥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들려드렸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소식 두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35개국에서 빠르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기존의 은행들처럼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구가 있는데 Financial Action Task Force라고 해가지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입니다. 이하 FATF, 여기에서는 회원국의 금융 당국이 상업은행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이제 규제해라,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잘못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여기서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대한민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 나라 자체 내에서, 여기서는 가상 자산이라고 포함이 되어 표현을 했는데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암호화폐를 각 나라에서 재산, 수익, 자금 또는 기타 자산으로 인정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G20에 이어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들이 이제 공식적인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암호화폐들은 이미 저희 생활에 자리를 확실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5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들은 그 가치가 이제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XRP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